관을 만들고 친척, 동료, 친구에게 부고를 하고 시신을 목욕시키고 여러 물건으로 쌓는 습, 포와 해를 올리는 전, 자리를 정하는 위위, 입에 쌀과 동전을 물리는 반함, 영좌, 혼백, 명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숨을 거둔 당일날의 일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소렴을 진행합니다. 소렴은 적을 소자에 거둘 염자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염습할 염자를 사용한 염습이라는 단어로 앞서 설명드린 습과 소렴, 대렴을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찾아보면 예기와 같은 오래된 경전에서 거둘 염자를 먼저 사용하다가 후대에 염습할 염자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렴은 언뜻 시신을 감싸는 습과 비슷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염은 시신의 옷을 갈아입히는 정도라면 소렴과 대렴은 시신을 꽁꽁 감싸서 그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렴이라는 것은 소렴보다 옷가지나 이불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대자를 사용하여 대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소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펼칩니다. 탁자를 당의 동쪽 벽 아래에 둡니다. 탁자 위에는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과 이불을 준비합니다. 옷은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을 가져다 놓는데 많고 적음은 때에 따라 달리합니다. 고항이라는 11세기 중국의 송나라 학자는 소렴할 때의 옷은 19벌, 19벌로 말했는데 이는 예기 상대기에서 소렴에 군의 산의를 19벌 사용한다는 데서 파생된 것 같습니다. 도암이제는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옷은 빈부에 따라 개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렴에서 더 많은 옷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몇 벌을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시신의 형체를 감추느냐에 있습니다. 옷과 이불을 사용해 단단하게 시체를 동여매야 견실해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 형체를 보고 싫어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고항은 말했습니다. 고항은 또 이 옷을 앞서 살펴본 습의와 구분합니다. 습을 할 때는 옷을 직접 시신에 입히지만 염을 할 때는 입히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싸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염과 습의 차이를 말씀드릴 때 이미 언급한 내용이죠. 의례사생례라는 부분을 보면 이때 준비하는 옷은 산의와 제복의 종류로 나뉩니다. 흩어질 산자에 옷의자를 쓴 산의라는 단어는 소렴과 대렴을 할 때 가로로 바닥에 깔거나 거꾸로 놓거나 보공용, 즉 빈대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옷입니다. 시신을 최대한 정방향에 맞추어서 싸기 위해 어깨 부분이나 다리 사이 빈 공간을 이 산의로 채워 넣는 겁니다. 이와 함께 효라는 옷까지도 준비를 하는데요. 시신을 감싼 이불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끈입니다. 전을 차린다는 건 전을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풀 설자에 올릴 전자를 사용하여 전을 차린다고 쓰면 전을 올릴 때 사용할 물건을 준비하는 겁니다. 동쪽 계단 동남쪽에 탁자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전할 음식과 술잔, 주전자를 놓고는 보자기로 덮어둡니다. 앞에 시사전에서 포와 식혜 정도를 올렸다면 소렴을 하기 전 음식을 올릴 때는 과일과 나물 따위를 함께 올립니다. 소렴할 옷과 이불을 준비하고 전을 준비한 다음에는 머리 모양을 내기 위해 사용할 삼 혹은 배를 준비합니다. 괄발할 삼, 문할 배, 복머리 틀 삼을 갖춘다. 괄발이란 묶을 괄자와 머리카락 발자로 머리카락을 묶는 겁니다. 상을 당한 사람이 머리를 묶어서 상투를 트는 것입니다. 앞서 상을 당하면 옷을 흰색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상인가 혹은 3년상이 아닌가에 따라 차등은 있었지만 머리를 풀어서 슬프고 허망한 상황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소렴하고 나면 흩어졌던 머리를 정리합니다. 그때 방법 중 하나가 괄발인 것이죠. 현재 괄발에 대한 그림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어떤 모양인지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의 주석에서 찰개라고 하여 올 찰자에 상투 개자를 사용한 것을 통해 괄발이 상투를 맨 모습이라고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투 튼 모습을 보시면 여기 묶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렴을 한 후에는 여기를 3끈으로 묶습니다. 문할 배를 또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문이란 목에서부터 이마까지 띠를 두르는 머리 모양입니다. 주자는 이 문이 송나라 시대의 약두와 같다고 했는데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 약두라는 머리 모양을 사용하지 않아 학자들이 그 생김새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그들은 당시 그들이 상투를 할 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던 망건이 이 약두, 즉 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1촌 정도 되는 찢은 배로 망건처럼 머리에 띠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복머리는 여성들이 하는 머리로 다산의 예학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음 사진이 복머리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녀를 사용한 머리, 쪽진 머리가 뒷목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면 이 복머리라고 불리는 머리는 정수리에 가깝게 마치 남성의 상투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머리를 할 때는 남성과 같이 삼으로 묶도록 한 것입니다. 소렴할 상을 설치하고 효, 이불, 옷을 편다. 시신의 남쪽에 소렴할 상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집자리, 돛자리, 요를 서쪽 계단의 서쪽에 깝니다. 집자리, 돛자리 요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효와 이불, 옷을 차례대로 핍니다. 효는 옷과 이불로 시신을 감싼 뒤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띠로 가로띠가 3개, 세로띠가 1입니다. 이 효와 이불, 옷을 깔 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 까는 것이 효입니다. 가로끈 3개를 먼저 피고 그 위에 세로끈 하나를 올립니다. 그 다음 이불을 깔고 옷을 놓는데 옷은 뒤집거나 거꾸로 놓습니다. 아까 사내를 말씀드렸죠. 옷에도 또 순서가 있는데요. 산의를 먼저 펼치고 그 다음 제복, 제의 혹은 상의를 펼칩니다. 고왕은 그 이유를 소렴은 좋은 것을 안에 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때의 제의, 상의는 거꾸로 놓거나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제복은 존귀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펼친 효와 옷, 이불을 가지고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시신의 남쪽에 놓은 소렴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습전을 옮긴다. 앞서 소렴전을 먼저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집사자는 소렴전을 먼저 올린 후에 습전을 옮기거나 치웁니다. 치우고 새로 놓는 것이 아니라 놓고 치우는 이유는 효자는 차마 돌아가신 어버이로 하여금 잠시라도 의지할 바가 없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의례, 사상례에 나옵니다. 앞서 도화미제가 주자가래와 달리 시사전, 돌아가신 날 바로 전을 올림으로써 조상신이 의지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음식을 올린 상이 잠시라도 없다면 돌아가신 어버이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과 같으므로 소렴전을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습전을 치우도록 한 것입니다. 마침내 소렴을 한다. 소렴을 하면서 옷으로 시신을 쌀 때는 섭이 왼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건 살아있을 때의 옷차림과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한복을 보시면 입는 사람의 오른쪽으로 섭을 보내서 끈을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섭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살아있을 때와 방향을 반대로 함으로써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 겹으로 옷을 감싼 후엔 이불로 다시 한번 싸는데요. 이때 원래 순서라면 효포로 이불을 묶어서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주자가래에서는 이불로 싸되 아직 효포로 묶지 않으며 그 얼굴도 이불로 덮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효자가 어버이를 여전히 기다리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면 수시로 그 얼굴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대 학자들은 이런 주자의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시대의 학자들이 참고했던 명대 구준의 가래의절은 만일 날씨가 무더울 때라면 죽은 자의 기운이 끊어지고 시신이 싸늘해져 결탄코 다시는 살아날 리가 없다. 그러니 의례에 의거해서 염을 마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도암 이제도 구준의 설에 동의합니다. 이미 앞서 가는 솜으로 그의 사망을 몇 번 확인했으므로 소렴시에는 얼굴을 열어놓지 않고 바로 감싸는 것이 좋다고 도암이제는 권유합니다. 더불어서 그는 이불도 옷처럼 오른쪽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덮음으로써 마치 옷의 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며지는 것처럼 이불도 왼쪽으로 여며질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이불로 총총히 싼 이후에는 머리부터 발끝으로 이어져 있는 세로효를 먼저 묶고 가로효를 묶도록 했습니다. 주인과 주부는 시신에 기대어 곡하며 가슴을 두드립니다. 주인은 서쪽을 바라본 채 시신에 기대어 곡을 하며 가슴을 두드립니다. 서양한 채 시신에 기대 있다는 건 시신의 동쪽 편에 서서 시신을 바라보면 서쪽이 된다는 거죠. 주인의 부인 혹은 어머니인 주부는 반대로 서쪽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고 기대서 곡을 하며 가슴을 두드립니다. 이때 망자가 부모이고 상주가 자식이라면 자식이 시신에 기대는 것이 맞지만 망자가 자식이고 상주가 부모이거나 혹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댄 것이 아니라
옷깃을 붙잡습니다. 이 외에 다른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주자와 도함 이제는 상주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를 권유합니다. 이 또한 친소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실에서 단하고 괄발하고 문하고 복머리를 한다. 단이란 옷의 소매를 벗는 것입니다. 한쪽 어깨에 옷을 벗어서 신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관발, 즉 상투를 틉니다. 여성은 다른 곳에서 복머리를 합니다. 돌아와 시상을 당 가운데로 옮깁니다. 집사자는 소렴할 때 사용했던 상을 치우고 시신을 그곳에 옮깁니다. 곡을 하던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학렬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앉아 있어도 되고 학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서 있습니다. 전을 올립니다. 앞서 설 전, 전을 올릴 준비를 해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신이 있는 상을 당 가운데로 옮긴 후에 축관이 집사자를 이끌고 전을 올립니다. 동쪽 벽 아래에 두었던 음식이 올려진 탁상에서 음식을 들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영좌 앞에 섭니다. 축관이 향을 태우고 잔을 씻어 술을 따라 올리면 학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모두 재배를 합니다. 2번 절하는 겁니다. 이때 주인 이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인 이하는 곡하면서 슬픔을 다합니다. 이어 대신곡해서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주인과 그 이하는 곡을 하면서 슬픔을 다합니다. 재미있는 구절은 대신 곡한다 라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주가 슬픔으로 곡을 하다가 몸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곡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의례 사상례에서 내, 대곡, 이내 대신 곡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연이란 학자는 대자는 대신한다는 뜻이다. 효자가 부모상을 당하여 슬픔으로 초췌해져서 죽은 자 때문에 산 사람이 손상당함을 예법으로서 방지하기 위해 대신곡을 시켜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할 뿐이다 라고 줄을 달았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셔서 그에 맞는 의제를 행할 때 위주가 되는 감정은 분명 슬픔입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슬픔이 과하면 음식을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생활이 망가집니다. 유학에서는 이 슬픈 감정을 중시하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삶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학에는 중용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떳떳할 용, 항상 될 용자를 쓴 경전으로 중국의 사서 중 하나입니다. 사서란 중국의 과거 시험에서 사용되었던 교재 4가지 경전을 의미하는데요. 중용, 대학, 맹자, 논어가 그것입니다. 이 중 대학과 중용은 본래 예기에 수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용에는 다음의 구절이 나옵니다. 중자는 불편불의 무과불급지 명이요 용은 평상야라. 중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으며 과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의 이름이요 용은 평상이다